어디 올리죠? 브루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사용할 드리퍼는 하리오란 드리퍼. 드리퍼 아세요? 드리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침지 방식과 수거 방식, 완전 침지 방식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나온 드리퍼는 멜리타라는 드리퍼예요. 독일에 있는 멜리타 여사가 만든 드리퍼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침지 방식의 드리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그건 구멍이 좀 큰데, 그거는 구멍이 되게 작아요. 나중에 멜리타라는 걸 내가 부각시키면 좋았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드리퍼로 내가 살살 부어도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차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침지가 된다고 해서 침지 방식의 드리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과 방식의 드리퍼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물을 아무리 세게 부어도 부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즉 더 크기 때문에 완전 추가가 된다고 해서 추가 방식의 드리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완전 침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미스터 클레버라는 드리퍼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스파처럼 생겼어요. 요만한 사이즈에. 그래서 물을 받아놓고 시가가 수시가 받으면 이렇게 딱 올려놓는 순간 안에 있는 체가 올라가면서 추출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클레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드리퍼예요. 왜냐면 바리스타가 오늘 레시피는 어떤 거다 라고 해서 세팅감을 잡아놓으면은 불의 온도 그리고 추출 시간 분쇄도만 결정해서 딱 부어놓고 올려놓으면 굉장히 일반된 매뉴얼 드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리오라는 드리퍼를 사용해서 브루잉을 내릴 건데, 많은 커피숍에서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투과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커피가 침지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어서 조금 더 추출을 편하게끔 할 수 있지만, 그 단점은 뭐냐면 변수가 너무 많은, 유속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드리퍼이기 때문에 저는 하리오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드리퍼는 아닙니다. 번외편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커피에 대해서 이제 너무 힘들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재미있게 좀 라이트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가장 바리스타들이 놓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은 일단 소비자들이 그거를 되게 가볍게 넘기고 간 게 뭐냐 하면은 뒤에 손님들이나 가족들이나 나는 이탈리아에 가서 그 먹었던 커피 맛을 잊지 못해, 혹은 나는 프랑스에 갔는데 거기 커피가 너무 맛있었어, 한국에서 커피 너무 못해, 동양인들의 커피는 커피 아니야. 왜? 한마디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일단 동양권 애들이 커피는 더 잘해요, 유럽권들 애들보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대회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평균적으로의 기회나 원두에 대한 스페셜티의 사용량을 본다면은, 왜 소비자들이 왜 이탈리아에 가서 그 에스프레소 잊지 못해 거기가 최고야, 거기에 봤을 때 최고야. 일단 뭐 이미지 때문인 건 맞아요. 첫 번째로 에스프레소의 본 고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통적인 그냥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돈 쓰면 다 맛있어요. 놀러 가면은 기분이 좋아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 거기가 가지고 있는 물의 수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수치는 완전 틀려요. 물이 98%가 물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거든요. 왜냐면 98%가 물이잖아요. 물에 따라서 커피 추출력이 아예 틀려지거든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TDS가 200이 넘어갑니다. 200에서 230, 28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물이 경수라고 해요. 경도가 높은 경수. 그리고 한국이나 이런 데는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연수. 보통 삼다수 같은 경우는 TDS가 30 정도 나와요. 높이 나올 때 8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물의 정도를 가졌는데, 그럼 사람들이 연수면 물이 더 깨끗하니까 커피가 추출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물이 더 좋은 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과 물에 가지고 있는 pH하고 이게 만나면서 화학 반응에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인국과 양국을 끌어당기는 건데, 사람들은 전부 다 깨끗하면 좋은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에비앙으로 하나 끓이고 삼다수로 하나 끓여가지고 커피를 동시에 물을 태워서 대충 드립백으로 하든 해놓고 와서 그 다음 그냥 바로 드셔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데 완전 맛있거든요. 오늘은 조금 더 연수인 삼다수를 준비해 볼 겁니다. 제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내려보는 걸로 할게요. 얼마 내리는지 여쭤봐도 돼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커피 같은 경우가 대충 놓고 대충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킬이 전문적으로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g에 2, 3만원짜리, 15,000원짜리 커피를 사 드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을 한다 안 한다라고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서 1kg에 3만원짜리 브라질 세아도 아니면 테라로사, 스타벅스 커피를 산다 라고 하면은 보통 저는 비율을 1대 10 비율,
원두를 20g 썼으면 추출 액력은 200g 정도 내빈다. 근데 스페셜티라고 하는 하이 퀄리티의 커피 같은 경우는 80점이 넘어가는 커피들을 사용할 거면은 보통 1대 13, 14 라티오라고 해서 1대 14 비율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나이스한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1대 10 비율이 가장 안정적이고 실패하지 않는 골든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싱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타입이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새로운 필터들은 좀 좋은 필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리싱을 안 하는 걸 권장을 하고 근데 요거는 지금 가장 보편적인 드리퍼 리싱을 하면 좋아요. 왜요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퍼에 있는 리브에 조금 더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부어준 거예요. 왜냐면 여기 물기를 잘 갈 수 있게끔 그래 딱 달라붙어. 그래 두 번째 린싱을 하는 이유는 일단 종이 맛 때문에 왜냐면 나무이거든요. 종이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이 나무가 조금 더 좋은 영한 나무도 있고 나무 냄새 쭉 빼기 위해서 브루잉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운데다가 물을 부어주고 점점점 원을 크게 해서 달팽이를 부으듯이 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울이 없다라고 하면 커피가 다 젖어서 한 방울씩 떨어진다라는 느낌 정도로 부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약 40에서 50g 정도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뜸들이기라고 하는데 블루밍 타임 같은 경우는 30에서 50초 정도를 권장을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30초보다 조금 더 블루밍이 긴 45초 정도를 권장을 해요. 커피하고 물하고 만나 충분히 불려줄 수 있게끔 바로 냅다 추출하는 게 아닙니다. 블루밍이 지나간 뒤에 그램을 100g에서 120g 정도 푸어링 물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드리퍼에 물을 가득 부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원하는 비율의 50% 정도가 추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20g 써서 200ml 해서 한 잔에서 시석해서 두 잔 정도 양을 만들 거면 요 드리퍼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50% 추출량이 될 거고요. 세 잔에서 네 잔 추출될 거면 드리퍼가 당연히 커질 거죠. 거기에도 그만큼 가득 채워준다고 하면 그때는 200g 정도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2차 추출 같은 경우도 푸어링을 가득 채워준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보완, 더 유속을 일으킨다는 방식으로 달팽이를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3차 추출, 4차 추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커피를 조금 더 드라이하게, 조금 더 진하게 내리겠다라고 했을 때 3, 4차까지 가는 거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브루잉에서는 깔끔하게 마시기 위해서 내리는 커피이기 때문에 3차까지 괜찮을 수 있는데 4차, 5차가 되면은 조금 더 맛이 텁텁해질 수 있다. 혹시 물 온도는 몇 도로 맞춰서 하셨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약 93도에서 95도의 물을 사용하는데요. 95도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그냥 보통 내리면서 온도가 식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홍차라던가 라면이라든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뒤에 설명서 보면은 88도에서 물로 뭐 홍차에서 물로 한번 씻어내고 뭐 그 다음에 추출해 주세요. 아니 91도의 물로 해 주세요라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멋있어 보이려고 91도의 물로 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물 같은 경우는 산소 활성도, 산소를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물을 처음에 끓이면은 되게 얇은 물방울이 뽀글뽀글 하면서 16, 한 15개에서 한 18개 물방울이 뽀글뽀글 지금 전기 포트 보면은 뽀글뽀글 올라요. 그때가 88도에서 90도 사이 그리고 93도에서 95도 사이가 500원짜리 동전의 물방울이 4개에서 7개로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가 93도에서 95도. 산소 활성도가 가장 높은 온도가 93도에서 5도예요. 내가 거기다 커피를 투입시켰을 때 커피가 가지고 있고 물이 가지고 있는 성분과 산소 활성도를 만나서 커피의 성분을 가장 잘 끄집어낼 수 있는 게 93도에서 95도입니다. 100도씨가 되면 사람들이 커피가 진해질 거다. 왜? 가장 뜨겁게 내렸으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하거나 커피의 조직에서 섬유질이 끄집어내서 떨어지는 탈도 현상들에 대해서 맛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온도가 높아서 좋다, 온도가 낮아서 좋다가 아니고 우리 가지고 있는 산소 활성도라던가 우리 가지고 있는 미네랄 pH 농도를 가지고 커피를 추출한다고.